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전문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다가 이제 이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 영상 만들 때마다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지만 재밌으시죠? 어떤 부분을 지금 이제 알려드릴 것 같냐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갔다 갑자기 그것도 2%나 1점 몇 밖에 안 되는 금리지만 그게 2%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국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다. 그 속보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국가는 매질을 하면 당근도 줘요. 국민 민심을 보고. 자, 보궐선거가 언제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정부가 선거입니다. 선거. 자, 보궐선거 한번 볼까요? 2021년 보궐선거 4월 7일에 합니다. 4월 7일. 어디지? 서울이랑 부산. 우선 그 두 곳이죠. 다른 데도 있나? 우선 딴 데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서울이랑 우선 부산 보궐선거에서 현 정부가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이 선거일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주식 시장이 겁나게 좋아야 돼요. 무조건 미친 듯이 좋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돼. 현 정부는 외국이 지읒 리을 지랄 하든 말든 현 정부는 이 보궐선거를 진다는 거는 집권 여당의 우리 대장님께서 그 다음에 이거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선거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거 쩐이랑 이 쩐을 직접적으로 줄 건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느끼도록 할 건지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 직접적으로 주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 맞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폭망이고 국민들 원성도 자자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주려고 하면 이게 티가 잘 안 나. 국민은 기분이 좋아. 자, 그 방법이 뭔지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빨로. 이 겁나게 재밌네. 자, 여러분 URL에 다 남겨놓을 거예요. 자,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나라가 국고 채권을 언제 매입하고 언제 이렇게 발행을 했는지 이런 공고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안이 아니고 과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안이 나와요. 그 URL을 제가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최근에 국고채 매입한 게 2020년 12월 11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채권 매입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를 지우고 그냥 국고채권 발행 및 환매 권고 이것만 누르시면 채권 발행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것도 나오고 매입은 단순 매입한 게 있고 직매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매입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바로 흡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세계적인 금융통화법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법적으로는 상관없다. 이렇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나 봐요. 이거 세계적으로 이걸 안 하는데 원래 FM은 제가 예전 영상 레포 시장 미국의 레포 시장 레포 시장 그 겁나게 쉽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초등학생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원래 FM은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알릴게요. 기재부가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말고 일반 은행들이 이 채권을 매입을 한다. 맞죠? 이 매입을 할 때는
매입을 한다. 한국 그냥 일반 예를 들어 뭐 서울은행이란 게 있나? 부산은행.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서 국고채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 국고채를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에 넣고 한국은행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이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이거를 레포 시장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세한 건 그전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일반 은행은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디서 조달한다? 가장 원초적으로 이 개념으로 돈을 조달하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믿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총 운용 자금의 15%만 이게 정책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기본 툴은 15%만 해당 은행에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에서 유동자금으로 100억을 돌릴 거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억에 15억만 당장 줄 수 있는 현금을 금고 안에 넣어놓으면 된다고요. 해당 지점에다가. 법적으로 나머지 85%, 85억은 당장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뱅크런이 빵 터지면 뭐라고 합니까? 15억 밖에 없어요. 줄 서세요. 그래, 일렬로 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고에 있는 거 15억 주고 나머지 85억은 언제 오라고 합니까?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왜? 중앙은행에 가서 돈 받아와야 되니까. 이 큰 흐름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려고 하면 첫 번째 주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돈은 무조건 뿌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또 뿌리면 안 되니까 뿌려야 될 돈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언제 뿌릴까? 여기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게 들어갑니다. 알고 보면 사는 거 간단해요.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간의 이론적 심리. 자, 4월, 아까 선거가 언제라고 했죠? 4월 7일. 자, 4월 7일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1일. 이때는 주식이 올라간다. 무조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호재네요. 아니면 부동산을 띄우든 하여튼 국민들이 느끼는 무형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데 부동산을 띄워서 호재내어 하기에는 전 국민이 못 느끼니까 주식을 띄워준다. 맞죠? 그럼 이 주식을 띄우려면 그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야, 돈 내놔. 딱 칼 들고 시펄은 칼을 들고 야, 돈 내놔 이랬어요. 누구한테? 얘한테. 근데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맞잖아요. 나 100원밖에 없어. 궁금하면 얼마? 100원. 100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에? 근데 야, 돈 내놔 했는데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강도는 야, 너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죽을래 살래 이러면 이 사람은 공포감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르죠. 도망갈까 말까. 맞죠? 근데 이 강도가 갑자기 이제 칼을 목에까지 딱 댔어. 그랬는데 울면서 뭐라고 하냐? 죄송해요. 제가 약을 잘못 먹어서 전신병이 생겨서 강도 이런 나 하는 거 아닌데 내 손에 칼이 왜 쥐어져 있죠? 울면서 막 도망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피해 입을 뻔한 이 피해자는 그때 순간적 행복감은 어떻게 될까요?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면서 맨정신을 차리면 이 자식이 하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거가 4월 7일이니까 보궐선거가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야 돼요. 국가는. 그럼 언제 행복감을 만끽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뭐 한 3월 말 아니면
한 4월 1일쯤에. 맞죠? 근데 3월 말에는 뭐가? 이게 공부를 하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3월 말에는 뭐가 있다? 미국에 1.9조 달러 통과. 오, 해피데이. 근데 이때 주식 시장이 양분화된다. 인플레로 인한 호재로 따라오는 그 주식만 뜨고 그 반대 성향을 띠는 인플레 되면 그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은 꼬라박는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말에는 이 관련주 대표적인 게 뱅크예요. 은행. 아시겠죠? 은행. 제가 또 짚어드려요, 여러분. 계속 말하죠, 제가. 이 뱅크 관련주 대표적인 게 JP 모간, 모건스탠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걸 담아놔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이거 알려드렸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때 인플레율도 겁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채권 금리가 겁나게 올라가요. 지금도 겁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뭐 지금도 보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주식 시장 안 올라가. 웬만해서는 그냥 등락 방법 오르락 내리락 옛날처럼 막 2차 곡선 그리면서 이런 건 없어요. 언제까지? 4월 말까지 정확하게 1.9조 달러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서명하기 전까지는 슈팅 치는 그런 차트는 안 나타나요. 이제 종목별로 달라지겠지만 그 종목은 제가 찝어드리죠. 자, 그러면 3월 말에 어떤 정책을 쓸 건지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을 해보니 알고 보면 간단해요. 국채금리를 낮추면 돼. 맞죠? 국제금리를 한 3월 말쯤에 낮추면 돼요. 현 정부는. 자, 국채금리를 쉽게 말하면 국채수익률이나 국채금리나 그게 그 말이에요. 이 국채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외국인이 미친듯이 I love Korea 이러면서 한국 국채를 사주든지 이게 첫 번째 안.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전제 조건은. 두 번째, 외국인은 안 사주고 그렇게 뭐 심하게 팔지도 않고. 두 번째,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면 돼요. 매입을. 이해가 되세요? 한국은행이 발행된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봄 2월부터 3월, 4월까지 과거에는 국채를 언제 매입을 했는지 제가 조사를 했어요. 아까 사이트가 어디 갔어? 지웠나 보다. 잠시만요. 이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채권 매입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빼놨어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 한 최근 5년간 데이터 값을 빼놨어요. 자, 이런 강의 보시면 너무 진짜 미안해서 아메리카노 카톡으로 보내시고 싶죠? 저라도 보낼 것 같아요. 진짜 안 가면 내가 미안해서 못 잘 것 같아. 그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저 커피 겁나게 잘 먹고 있어요. 옆에 사람 한 명 더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자료값을 떼보니 이래요. 2012년 참고적으로 이렇게 국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단순 매입과 직매입이 있는데, 단순 매입은 정상적인 루트 시중에 도는 그 채권을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를 2012년은 잠시만요. 이거를 안 눌렀다. 2012년에는 4월 13일 날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월 16일이랑 4월 25일. 2014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 3, 4 이때는 안 했다 이거죠. 다른 달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는 목이 겁나게 아프네요. 2015년에는 3월 20일 날 매입을 했고 4월 17일.
2016년에는 4월 22일 날 매입을 했고 2019년에는 2018년, 2017년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물가가 안 떴나 봐요, 생각으로. 어쨌든 뭐 그래요. 2019년 3월 8일과 2019년 4월 5일에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첫 번째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 툴이. 이해가 되세요? 아이 진짜 겁나 고급 강의인데 이거. 배고파.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2월 22일 날 만약에 채권을 매입한다 하면 주가는 바로 떠요. 바로. 제가 그건 장담하죠. 주가 바로 떠요. 바로. 그러면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우선은 행복 그 시나리오를 따졌을 때 이때 매입할 일은 없어요. 두 번에 걸쳐서. 만약에 지금 그 한국은행장님이 누구더라? 말을 하도 안 하니까 헷갈린다. 잠깐만요. 한국은행장님이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한국. 죄송해요. 한국은행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한국은행장님이 이게 이상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배째 하고 두 번에 발행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집권 여당이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거 아니에요. 두 번에 하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강도의 비유에 의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두 번에 나눠서 채권을 매입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서울이랑 부산 중에 하나는 100% 잃어요. 근데 한 방에 하면 서울이랑 부산이랑 다 가져갈 확률이 겁나게 높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하면 4월 7일 날 우리가 선거가 있으니까 아까 4월 1일 날쯤에는 주식을 떼어야 되고 맞죠? 그럼 확률값으로 4월 1일 날 한 날이 있다 봅시다. 자, 없죠? 그러면 4월 5일 날 이제 만약에 채권을 매입하면 4월 5일이 두 번에 있으니까 4월 5일 날 띄울 확률이 있죠. 마지막까지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선거 이틀 전까지 맞죠? 국민들이 막 이제 나 이제 이렇게 칼에 찔려 죽는구나 생각할 때 그때 이틀 전에 짜잔 이거 몰랐지. 짜잔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를 승리를 이끌 확률값이 있고 근데 제가 정치인이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월 달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3월 20일 날 쯤에 채권 매입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채권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뜬다. 아시겠죠? 이 큰 프레임을 아시겠죠? 근데 3월 15일인가 그때 공매도 아시죠?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맞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했다. 그거.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근데 현 정부가 약간 똘끼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아까 뭐냐? 이것도 제가 남겨드릴게요. 겁나게 웃겨요. 보면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하나 봐. 2021년 1월 25일 날 기사예요. 미국도 안 하는데 한국은행 국채 직매입 강요하는 여건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을 매입을 할 때는
단순 매입과 직매입이 있는데 그 단순 매입이란 거는 일상적으로 외국에서도 하는 개념. 시중에 유동하는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내리기 위해서, 즉 채권 수익률을 내리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매입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약발이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돈 땡겨. 어디 거? 기재부가 발행하면 한국에서 바로 땡겨. 법적으로는 상관없잖아. 이 직매입법이 한국과 일본에만 유일하게 있대요. 여기 나와 있어.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일본뿐이다. 근데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BIS랑 IMF에 이걸 보고를 해야 돼. 그럼 이거를 허위로 보고할까요? 야, 국제법상 하면 안 되는데 왜 해? 쉽게 말하면 죽을래? 이런 거야. 그러면 이재열 총재님이다. 이재열 총재님 맞죠? 그러면 이재열 총재님, 이거 알아야 돼. 이재열 아닌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한국은행 총재님이 아닌데. 하여튼 나중에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신용등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한 단계. 그러면 어떻게 돼? 한국에 들어온 외국 연기금 자금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 그러면서 원화는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도 같이 폭락, 주식도 폭락, 연쇄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솔직히 똘끼를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라고 압박을 넣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압박 넣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정할게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의원님. 이해해요.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대표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후세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해해요. 하여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주열 이주열 이재열이 아니에요. 이주열 아니에요? 그렇지, 이주열. 죄송합니다, 총재님. 이주열 총재님. 사랑하는 우리 이주열 총재님. 사랑하는 이주열 총재님께서 과연 집권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배제하실까요? 아니면, 일할까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은, 갑자기 그러니까 인버스 하시는 분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계속 매일매일 검색을 해야 돼. 인버스 넣었으면 지금부터 최소 2월 달에는 내가 봤을 때 매입 안 할 거고 3월 1일부터 4월 선거 전까지는 보궐선거 전까지는 인버스 하신 분은 한국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은 매일매일 이걸 검색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니면 오전 오후 아니면 뭐 한 3시간 간격으로 이거를 습관적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이거 딱 뜨는 순간 주가는 폭등해요. 인버스 바로 폭락하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